안녕하십니까. 35년 임상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된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에 닥칠 수 있는 비극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까먹는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대형 병원들이 쉬쉬하는 적나라한 진실을 수술하듯 파헤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병원의 매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편에 서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노후 자금과 연금을 병원의 차가운 투석기계에 쏟아붓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의 선물이니 얼마나 먹든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60세 이후 상황은 갈 80도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비타민의 보고였던 과일이 신체가 노화된 지금은 신장에 꽂히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단 1년 만에 평생을 혈액투석기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서울의 작은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원인을 예방하기보다는 이미 병이 터진 후에 불을 끄는, 즉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피했어야 할 4가지 살인자, 과일과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3가지 구세주 과일 목록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 지식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달콤한 살인자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영구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매년 1%씩 감소하고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30년 동안 한 번도 닳지 않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찌꺼기가 가득하고 여과막은 찢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과 독소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걸러냈지만 지금은 무기력하게 독소가 혈액 속에 퍼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삐걱거리는 상태에서 젊은 시절처럼 과일을 무턱대고 먹는다면 그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응급 환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68세 이상호님.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과일이 좋다는 말만 믿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심장이 거의 멈춘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한계치를 넘어 폭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도 남의 집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의사가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 라고 물으실 겁니다. 씁쓸한 진실이지만 병원은 환자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 의사 한도윤의 소망은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 공원을 건강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저는 이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고도로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곧 언급할 4가지 과일은 60세 이상에게는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이나 위장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묵묵히 견디다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인함입니다. 여러분이 웃고 떠들며 맛있는 과일을 먹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신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변을 통한 칼륨 배출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 칼륨은 근육과 심장 활동을 돕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으로 흘러가 심장을 마비시키는 맹독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부릅니다. 이는 건강하던 사람을 유언 한마디 남길 새도 없이 돌연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60세 이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과일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싸고 편리하고 어디서나 파는 국민 과일이니까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60세 이상에게 바나나 한 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데 매일 이 정도의 칼륨을 쏟아붓는다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영구적으로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신장을 죽이지 마십시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이 약한 60세 이상 환자가 매일 바나나 2개를 꾸준히 먹을 경우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4배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숨은 적은 바로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4개의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 즉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가 고장나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도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200mg DL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피는 맑은 강물이 아니라 설탕을 끓인 물처럼 끈적끈적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높은 칼륨과 낮은 마그네슘의 불균형은 몸을 쑤시게 하고 쥐가 나게 하며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 한도윤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신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냉장고에 바나나가 남아있다면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2번째, 살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압니다. 포도는 달고 먹기 편해서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며 드시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포도는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엄청난 양의 당분입니다. 포도 100개는 16개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탕 4개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코 포도 한 송이를 다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당분을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포도의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혼합물은 이미 노화된 췌장에 철퇴를 내리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짜내느라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당뇨병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포도를 즐겨 먹는 6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발병률은
일반인의 2.8배에 달합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이나 거봉처럼 개량된 품종은 당도가 높을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포도에는 옥살산 수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의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신장이 이 산을 배출하지 못하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결석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허리를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대에도 올라야 합니다. 한번 생기면 80%는 재발합니다. 또한 포도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약이나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포도를 드시면 독약을 먹는 것과 다름없어 부작용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빠지면 설탕 덩어리가 되어 생포도보다 신장에 몇 배나 해롭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후식 메뉴에서 포도를 지워버리십시오.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할 세 번째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를 고급스럽고 영양가 높은 과일이라 생각하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쌀 4-5개 당분이 들어있어 탄산음료 한 캔보다 많습니다. 드시는 순간 혈당은 300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 GI는 80에 달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당뇨 경계에 계신 분들에게 망고 섭취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망고 껍질과 진액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오신나무의 독성분과 같습니다. 젊어서 면역력이 좋을 땐 괜찮지만 나이 들어 드시면 입 주변이 붓고 가렵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망고의 비타민 K 역시 혈액 희석제의 천적입니다. 게다가 망고는 소화가 어렵습니다.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며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궤양을 악화시킵니다. 망고 한 개는 밥 한 공기 열량인 20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진 노년에 망고는 뱃살을 찌우고 비만을 유발하며 각종 기저질환을 불러옵니다. 부드러운 단맛에 속지 마십시오. 편안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망고를 멀리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과일 가을이면 우리 민족이 즐겨 먹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과일. 바로 감입니다. 한국인들은 감을 정말 좋아하지만 60세 이후 감은 신장과 위장에 상극입니다. 주범은 떫은 맛을 내는 타닌입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적습니다. 감의 타닌이 위장에서 섬유질 단백질과 엉겨 붙으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위석이라 부릅니다. 녹지도 않고 뱃속에 머물며 극심한 복통, 구토,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장을 막아 수술로 꺼내야 합니다.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위석이 생긴 고령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게장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돌이 생길 확률은 거의 확실합니다. 단감 한 개에는 수분이 6개 당분이 있어 혈당을 높입니다. 곶감은 몇 배 더 위험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과 타닌은 농축됩니다. 곶감 한 개는 단감 2개 분량의 당분과 3배의 타닌을 함유합니다. 신장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게다가 감에는 베타카로틴이 너무 많아가니 약한 노년층은 대사가 안 되어 피부가 황달처럼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타닌은 장 점막을 수축시켜
연동 운동을 방해하므로 심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잘 익은 홍시는 안전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입니다. 특산품이고 전통이라 해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감, 뼈에 새기십시오. 무지와 낡은 식습관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기적의 과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4가지 달콤한 살인자인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의 정체를 확인하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 칼륨, 옥살산, 탄닌 함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 심장 박동 이상, 그리고 신장과 위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저의 단호한 조언입니다. 지금 내 냉장고에 이것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문을 열고 싹 치우십시오.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막대한 병원비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심만 심어주고 여러분을 절망 속에 빠뜨리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의학에는 항상 균형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독이 있으면 해독제가 있는 법입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과일이 있다면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자연의 보석 같은 과일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신장은 이미 망가진 거 아닌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며 가슴 졸이는 분들 계십니까? 단언컨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체, 특히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 줄 때 말입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60세 이후 신장이 망가지는 근본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주범은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비 오는 날 밖에 오래 방치된 자전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금속 부품에 녹이 슬고 삐걱거리지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고 움직일 때마다 몸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찌꺼기가 세포를 공격해 녹이 슬게 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가장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구체, 즉 정교한 미세 혈관 덩어리들이 활성산소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져 여과 기능을 잃고 결국 신부전에 이르러 투석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녹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딱딱해진 신장을 어떻게 다시 부드럽게 만들까요? 기쁜 소식은 자연이 우리에게 강력한 해독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은 천연 항산화제가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이고 신장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제 메모지를 준비하십시오. 자연이 준 4가지 선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닙니다. 녹슨 신장을 씻어낼 생명의 약입니다. 신장을 되살릴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 불리는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신장에 가장 충실한 경호원입니다. 비밀 무기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가 신장을 막는 쓰레기라면 안토시아닌은 모든 독소를 빨아들이고 사구체에 낀 녹을 닦아내는 고성능 청소기입니다. 명문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분이 극히 적습니다. 뱃가당 당분이 약 10개에 불과해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당뇨도 막고 신장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블루베리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혈압을 낮춘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이므로 혈압이 내려가면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한국 과일값이 비싼 건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됩니다. 영양가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매일 약 50알 종이컵 1컵 분량을 드십시오. 저지방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신장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매일 사과 한 알이면 평생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죠. 신장에 관해서는 100% 표트 맞는 말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특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스펀지처럼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수해 밖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투석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 늙은 신장이 쉴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한겸증제도 들어있어 신장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섬유화를 막습니다. 혈당 지수도 낮아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약효의 대부분은 사과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깎는 건 효과의 50%를 버리는 짓입니다. 깨끗이 씻어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주의사항 절대 병에 든 사과 주스나 선물용 사과즙을 드시지 마십시오. 즙을 내면 귀한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여러분이 마시는 건 간과 신장에 해로운 농축 설탕물일 뿐입니다. 오직 생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는 것만이 약입니다.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기름지다고 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을 청소하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은 혈관이 가장 많이 모인 장기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이 건강하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나쁜 기름때를 녹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격당 당분이 1격유 미만이라 당뇨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안전계도 기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처럼 칼륨 제한이 엄격히 필요한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과 혈관 보호를 원하는 대다수 분들에게 하루 반쪽의 아보카도는 비싼 보약보다 귀합니다. 얇게 썰어 비빔밥에 넣거나 샐러드로 드십시오. 그 고소함이 바로 혈관이 되살아나는 맛입니다. 마지막 과일, 아주 익숙하지만 놀라운 해독 능력을 갖춘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선 세 가지 과일도 정말 좋지만 이 네 번째 과일은 여러분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재래시장 좌판부터 마트 진열대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과일이지만 그 힘은 막강합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너무 좋아 병원에 환자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신장을 위한 토마토의 최종 병기는 라이코펜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가 신장세포를 갉아먹는 파괴자라면 라이코펜은 노화를 막고 손상을 복구하는 강철 갑옷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돕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고혈압이 신장 파괴의 주범이라는 건 아시죠? 실제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신장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수분도 많아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여기서 판도를 뒤집을 작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100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으로 썰어 드시는데 낭비입니다. 열을 가해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 조금 넣고 살짝 볶거나 뜨거운 물에 데치십시오. 그게 신장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건대 절대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지 마십시오. 옛날 추억의 맛인 건 알지만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파괴하고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보약을 독약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큼함을 즐기십시오. 하루에 일반 토마토 2개 혹은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면 신장을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께 4가지 황금 열쇠를 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당분은 적고 항산화제는 풍부하며 혈관을 청소한다는 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비싼 영양제나 녹용에 돈 쓰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이 과일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신약입니다. 오늘부터 빵, 과자 대신 이 과일들로 바꾸십시오. 딱 일주일만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소변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깐 아직 끄지 마십시오.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과일 몇 개 바꾼다고 신장이 살아나 의사가 뻥치네 하며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론만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증거로 말씀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지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단명 만성신장질환 3기.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고 소변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선 투석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늙어서 짐이 된다는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냉장고의 포도와 과일즙을 다 버리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담당 의사가 검사지를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내 독소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정상에 가깝게 떨어졌고 단백뇨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최 할머니는 울먹이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지금 그분은 부기도 없이 매일 금정산을 오르내릴 만큼 건강하십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독소 나쁜 과일을 끊고 재생 원료, 좋은 과일을 넣으니 몸이 스스로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할머니처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첫째,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제가 칭찬한 과일들도 한꺼번에 바구니째 드시면 해롭습니다. 특히 신부전 4기 이상의 중증 환자나 투석 환자는 칼륨 배출이 거의 안 되므로 좋은 과일이라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 이유와 구체적인 양을 상의하십시오. 둘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십시오. 과일 성분이 약효를 없애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만들어 저혈압이나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 즙을 내서 마시지 마십시오. 한국 분들 즙이나 액기스 참 좋아하시는데 제발 멈추십시오. 즙으로 드시면 거대한 양의 농축 당분과 칼륨을 한 방에 들이붓는 격입니다. 약한 신장에 수천 킬로그램의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하루에 주먹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살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 한도윤은 4가지 살인자, 바나나, 포도, 망고, 감와 4가지 구세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에 대한 진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행동할 때 힘이 됩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냉장고로 가서 위험한 과일은 치우고 당장 슈퍼마켓으로 가서 기적의 과일을 사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복이자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은 생을 병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병원비 걱정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2발로 여행 다니고 등산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 친구, 노인회, 카카오톡방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투석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이 건강한 신장을 갖는 그날까지 저 의사 한도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